혹시 비트코인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평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대놓고 티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이미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예상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비트코인 이해하고 차분하게 모아가고 그러다가 큰 규모 물량을 왕창 담았는데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흘러가니까 변동성이 아래로도 있고 위로도 있다고 네가 얘기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솔직히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막상 당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다. 답답하다.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모으셨습니까? 더 이상은 안 모아도 될 정도로 평생 DCA, 평생 적립 매수해도 될 양만큼을 전부 다 모으셨냐고요. 그렇게 다 모아놓은 상태시라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조금 더 모아갈 수 있고 아직도 한참 모아갈 게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너무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싫다는 겁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려면 사자마자 계속 오르면 되겠네요. 내가 비트코인 이제 이해하고 어느 정도 물량 담아놨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그만큼 더 비싸지고 그 다음부터는 DCA 많이 못하고 같은 금액으로도 같은 원화 금액으로도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도요.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현금, 아니면 다른 자산을 매도해서 모두 다 담아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았고 자신이 열심히 벌 수 있는 월급, 부수입, 소득원이 있다면 그런 분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서 더 적은 원화로 더 많은 비트코인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장기적 우상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탐탁치 않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뭔가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기분이 나쁠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많은 비트맥시, 비트코이너들이 얘기하듯이 비트코인은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간의 탐욕, 끝없이 발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종이화폐를 찍어내고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행위가 멈추지 않는 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코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 이 화폐 프로토콜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채택되며 확장되어 나갈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하락장의 변동성을 야무지게 이용해야 됩니다. 정말 야무지게 이용해야 돼요.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싹 빼고 머리로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충분한 수량을 모았고 더 이상 DCA 할 금액도 없고 DCA 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도 전혀 아쉽지가 않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상태인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늘 모자랍니다. 저도 처음에 몇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얼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목표 수량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채워지고 나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돈을 더 안전하고 단단한 하드머니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만 옮기고 어디는 안 옮겨도 된다가 어딨어요. 무조건 더 옮기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옮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옮기고 싶은 겁니다. 언제 막힐지 모르고 언제 내가 개인 지갑으로 뺄 수 있는 게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옮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하고 더 많은 정부에서 집중적인 매집을 하고 전략자산으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일단 하락장이 왔고, 그럼 그렇게 해서 온 하락장을 야무지게 이용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출이 당장 1개월, 3개월 안에 갚아야 될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고금리로 받으셨습니까? 단기에 고금리 또는 청산이 가능한 형태의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어떤 투자를 한다, 그 무엇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는 무조건 가능한 한 고정금리, 그리고 긴 기간, 그리고 저리에 빌릴 수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 청산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강제 청산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출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빚, 좋은 레버리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활용했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다, 상환기간이 20년, 30년,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상환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그 대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왕창 샀고 그 산 가격이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르내리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나의 구매력을 온전히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 단타 트레이더들,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메뚜기 떼들에겐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좋은 빚, 좋은 레버리지에게도 강력한 힘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멘탈에게도 충분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 야무지게, 정말 야무지게 후회 없는 행동들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면도를 바버샵 가서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해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수염 긴 게 낫다고요? 원하시는 대로 긴 게 나면 다시 수염 기르고 아니면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오늘은 달리다가 너무 빨리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좀 찍었습니다.